부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에 냄새 맡아지는 것, 혀로 맛볼 수 있는 것,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빼놓고는 없느니라. 그것 빼놓고는 우리의 경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살긴 살아요. 그건 허물이 아닙니다. 내가 못 본 것은 없고 내가 못 들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안 보이는 것이 벌레한테는 보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안 들리는 것이 다른 존재에게는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모두가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테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신경 쓰고는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생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게 다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있을 수도 있겠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그렇게 내 말이 옳다라고만 주장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거는 있다 하더라도 나는 평생 볼 수가 없으며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나는 또 그 영향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사람들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 동네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전국의 일을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저 우리나라 안에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며 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속해져 있는 사회 속에서 잘 살다 가면 그뿐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가도 그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문제죠. 아무리 내가 꿈을 꾸어도 나에게는 돈 빼면 좋아지지 않고 아무리 내가 꿈을 꾸어도 내 마누라보다 한 10배 나은 마누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내 남편보다 훨씬 좋은 남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도. 또 훨씬 나에게 효도하는 자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세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뻔하다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과거에 살은 사람이나 우리나 먼 미래에 살 사람이나 뻔해요. 별 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저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루. 이틀을 연달아 못 살고 그냥 하루만 살다 가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이고
10년을 살아도 하루만 살다 가는 것이고, 하루를 살다가도 하루만 살다 가지, 어제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만 우리에게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삶을 내느냐.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는 그 마음, 그거밖엔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하루고 처음으로 대하는 하루다. 그 생각으로 사는 그 수밖에 없어요. 가령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병으로 인한 사형 선고는 참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병으로 인한 사형 선고는 가사 당신 한 1년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6개월 안에 싹 정리하고 때려쳐야 돼요. 그 나머지 6개월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예유가 없어요. 그때는 살고 싶은 욕망 외에는 다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밖에 없어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은 한 달 안에 삭제 쳐야 돼.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하면 일주일 안에 쳐야 돼요. 싹 정리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살고 싶다는 욕망,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돈이 내가 1000만금이 있어도 그거 신경 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더 하루라도 살아남나 이 생각할 거라고. 여러분이 정신이 있을 때 내 삶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하루가 모자라요. 하루만 더 있으면 이걸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 간절한 하루가 오늘입니다. 그 간절한 그 하루가 오늘이에요. 그분에게도 하루만 필요한 거지 이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루입니다. 모르지 잠을 안 자고 계속 깨어있다면 또 뭐 상황이 좀 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게냐 하면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긴데,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유언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유언이고, 오늘 그 사람하고 관계는 오늘 기쁘게 끝났으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는 기쁘게 끝나는 거고, 오늘 그 사람하고 싸웠으면 싸우고 화해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또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마지막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우리가 안 해봤지만 100살 넘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느낌이 어떨까요? 100살 때 와가지고 세배하러 와가지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100살 축하드립니다 세배를 하면 그분이 생각하기 내년에 또 내가 이 인사를 받을란가 그 생각 안 들겠나 싶어요. 아직 여러분은 10년 뒤에 우리가 뭐 하다가 10년을 두고 적금을 10년 동안 넣자 가능한 나이입니다. 80 넘어가 적금 10년 넘으면 되겠습니까? 개똥도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80 넘어가 10년이라는 단위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힌 단위죠. 90 넘으면 내년 이야기를 쉽게 하겠습니까? 90 넘어가지고 초등학교 동기를 만나가지고 서로 한잔하면서 내년에 또 보자 이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으면 또 보자 이 말 하면 모르지만 그것처럼 오늘 하루를 그렇게 봐드리고 사는 그 수밖에 우리 인생은 잘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몇 년 전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나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이야기 다 들으려면 뭐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은들 지가 해결 못하면 내가 해결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집만큼도 모르는데. 대학교 답답하니까 나는 전화한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결정해라. 그 수밖에 없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어떤 결정해야 될까?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결정은 도리 없이 가장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 그 일을 결정해라. 나중에 아주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스님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뒤 이야기 들으니까 참 바람직한 쪽으로 자기가 좀 손해보는 듯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일이 다잘 풀렸어요. 그거는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쟤한테 이야기하는 게 의미 없잖아요. 지가 죽는다 생각하고 제가 생각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은 알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는 작은 변화를 말한 것이고 사는 것 빤하다 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를 사니까 빤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사는 게 빤하다 해도 하루하루가 모여서 달이 되고 달달이 모여서 해가 되고 해가 모여서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루밖에 못 산다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내가 몇십 년 더 살지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하고 그 죽음에 대해 실감 못하죠. 아무도. 나는 죽는다 사실에 대해 실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실감을 느끼는 사람은 후회 없이 결정하고 후회 없이 오늘 하루를 살고 다음에 죽어보는 거예요. 푹 자는 거죠. 푹 자고 호를 드르름 자고 아침 일어나면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 일어나고 오늘 하루 죽는다 생각하고 살다가 밤 되면 죽어보고 사실 여러분 죽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아무리 지라 같은 남편도 잠자면 그뿐이고 아무리 지라 같은 마누라 잠자면 그뿐이지 뭐 별거 있어요. 왜 잠들라는 근무하도 잠자면 끝나요. 돈 달라 소리 안 잠자는 동안 돈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잠자는 거 죽는 거 뭐가 다릅니까? 잠자는 거는 이제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잠자는 기고 죽는 건 다시 못 깨어나. 그게 영매이라잖아요. 죽음을 오래 영원토록 잔다. 영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고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고 계속 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아무리 말해도 또 하루 못해지면 나는 몇십 년을 산다. 그래서 죽음을 실감하지 않는데 죽음을 실감하지 않는다 치고 그 빤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문 여는 순간에 밥 먹으러 가는 게 별 수 있어요. 자, 사후선 끝나는 순간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별거이냐고.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고 하니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는다고. 먹고 뭐 내려가면서 커피나 한잔 하든지 어디 가서 그래 하는 기지. 인생 빤한 거지. 지금 이 순간에 공감하는 것만 대단한 거예요. 이 순간에 공감하고 참 그 말이 옳다. 내가 그래 살아야 될 끼인데 하는 말은 참 살아야겠다보다는 못하지만은 될 끼인데는 참 자기가 자신에게 나는 빤한 사람이다 이 얘기 남아있죠. 아이고 담배 끊어야 될 끼인데 그 사람 나는 못 끊는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살 좀 빼야 될 끼인데 못 뺀다고 소리를 해. 운동 좀 해야 될 끼인데 일찍 일어나야 될 끼인데 그 끼인데 그 경상도만 그거 하면 안 돼. 끼인데 그거 아무 생각 없어요. 끼인데는 이건 안 하는데 안 된다 그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인간이 못하는데 고릴라가 할까요? 고릴라가 못하는데 코끼리가 할까요?
벌려고 할까요? 할 수 있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나마.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 코끼리 가지고 비행기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서 만들어야 될 끼인데 하고 만든 사람은 만든 거예요. 비행기도 만들어야 될 끼인데 안 하고 만든 사람이 만든 거고, 잠수함도, 로켓도, 우주선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사람은 만들었지, 경상도 말로 끼인데는 절대 못 냅니다. 거꾸로 누군가는 해야 될 게 있네. 그건 누군가 하겠죠. 그건 누군가 하긴 하겠죠.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끝나는 긴데, 하나만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긴데, 그래도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약간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데, 뻔하지만은 이걸 저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 해야 될 긴데, 스님이 오늘 가르쳐주면 오늘 해야 될 긴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야 될 긴데,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시간 1시간만 내가지고, 다른 건 다 이렇게 새겨놓고, 가족들에 대한 부분 금방 가지고, 난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유언장을 한번 써봐요. 유언장. 남편에게 유언장 하나 쓰고, 아들, 딸에게 유언장을 쓰고, 딱 3장만 하면 써보라고. 많은 사람 4장 쓰고. 며느리, 사람들과 쓸 거 없다. 그거는 남이다, 그거는. 그까지 내 마음속에 남이요. 아무리 딸같이 아들같이 캐도 그거는 가치지. 진짜는 아니야. 그건 가치지, 진짜는 아니야. 내 마음이 속일 수가 있나? 내 마음이 속일 수가 있나? 그러니, 딱 내 남편, 내 자식들에게만 유언장을 한번 써보라. 1시간 모자랄 거야, 아마. 진짜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쓰면은, 원하는 말을 써야 될까? 당신이 나한테 도대체 그때 왜 그랬냐고 이런 말을 써야 될까? 아니면 내 죽고 난 다음에 잘 살아야 되는, 잘 살아란 말을 써야 될까? 내 죽고 나면 수령을 가락해야 될까? 예를 들면 또 시집을 가락해야 될까? 도대체 뭐를 써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쓰려고 마음먹을 때 진짜 죽는다고 생각해야 써지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해야 이걸 쓸 수가 있겠구나.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무엇을 써야 될까? 자식들에게, 남편한테 그걸 쓰고 용기가 있으면 도와주면 좋아. 용기가 있으면 도와주면 그거는 참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런 마음 갖고 있지만 내 죽는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생각하면은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구나. 우리는 정말로 강철 같은 끈으로 이어진 인연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남편 이야기고 내가 써놓고 한 1년 뒤에 내가 그걸 한번 들여다봐봐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그걸 들여다보면은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1년 전에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미안한 마음과 이렇게 잘 살아라는 마음과 사랑이 절절한 이 편지를 썼는데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거 들여다보면 이제 스님이 참회해라 또 기독교에서 너건 죄인이다 이 말 다 필요 없지. 본인이 스스로 아는 거지. 나는 잘못 살고 있구나. 나는 이 아까운 하루하루, 이 아까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구나. 그걸 진심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쓰고 시간을 엄마, 아버지한테 안 써봐요. 돌아가셨다면은, 저 성에서 내일 죽는다고 만날 거 아니요? 그죠? 그럼 엄마,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 할까? 그거랑 시간 남으면 그까지 한번 써보라고. 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60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총부를 들어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하는 순간에 수답! 해놓고, 전부 수답! 해놓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써봐라. 이 둘이가 왜 총을 서로 겨누고 싸우고 있느냐? 난 너를 왜 지고 나는 나를 왜 지기느냐? 이 중간에 딱 끊어주는 간이 없으면 뭐 하는지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관성이라는 거예요, 관성.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관성이 생겨버리면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중간에 수답했으면은, 수답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지 글 써보다 했으면은, 그 다음날부터 전쟁 안 했을런지, 우리 그만하자, 이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을 줄 모르죠. 근데, 몇몇 사람들의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남한에서는 국군이 280만 명이 죽었고, 북한군, 중공군 합쳐가지고, 토탈 380만 명, 약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토탈 3년은 못 되고 2년 몇 개월 전쟁했는데, 2년 몇 개월 동안 400만 명 가까이 죽였어요. 그래 죽이고, 또 뭐 하는가 생각을 깊이 못하는 바람에 60갑자 올해 60년이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멈춘 지.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먼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우리가 그걸 못 들여다 보지 관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올해는 애들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제일 머리 잘 돌아가는 그 나이에 다 군대 집어넣어가지고 최전방에 보내서 바시락하면 쏴보라 이를 가르칩니다. 그 바시락에 쏘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휴가 보내줍니다. 이래가 특진되고 저 위에 있는 적을 우리 동포인데 그 쏴 지키면은 이래가 특진에다가 휴가를 보내줘요. 근데 엉뚱한 거 쏴보면 또 그건 영창 갑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정등 국가들, 이탈리아 할 것 없이 전쟁 끝나고 몇 년 뒤에 다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독일 국제사회에서 이건 군사를 키우지 마라. 단속 갈라놨습니다. 단속 갈라놨는데 그 사람들 몇십 년 동안 군사 전혀 신경 안 쓰고 저끼리 통일하려고 애쓰다가 어느 외국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장벽에 벽을 허물고 넘어가서 통일을 했습니다. 일본요, 동남아, 중국, 한국 말할 것도 없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재수 좋게 폭탄두개 떨어지고 전쟁은 끝이 났고 일본이 반갈라져야 되는데 한국이 반갈라졌습니다. 독일하고 한국이 반을, 우리는 36년 동안 죽도 소리 맞고 그게 또 우리끼리 싸워가 400만 명이 죽고 또 반이 쭉 갈라졌어요. 그 국제사회에 제일 힘 좋은 두 나라가 양쪽으로 딱 찾아고 앉아가지고 기가 막힌 노릇이 우리나라가 왜 이런지 몰라. 근데 일본은 경제성장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력 2위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력 2위가 되더니 7, 80년 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거꾸로 위안부 문제도 아무 문제 없다. 그때 침략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다. 일본은 도리어 이제 자기들의 지난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왜 정당화시키냐 물어봤더니 후손에게 이런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다. 잘못한 게 없는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 참 괘씸한 놈들이지만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다 해결했다는 소리야. 한국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6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짓을 하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해를 계산할 때 60갑자, 60진법을 따집니다. 그럼 갑자년이 있어요. 갑자년에 끝이 나면 갑자년은 새로운 한 해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 올해 60주년이에요. 정전 60주년. 그동안에
남북한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북한에는 전쟁 전자도 모르는 걔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고신인제는 뱃속에서 없었던 애가, 제 머릿속에는 무슨 냉전, 남북한이 한 이런 거 몰라요. 그거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국가 실리 쪽으로 갈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경제 발전한다고 이전 다 떠날 수도 있고, 공산주의 뭐 아무 상관없다. 젊고 약하다했다. 저놈도 스위스에서 어릴 때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북유럽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복지국가를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죠. 국제 정세는. 거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릴 수도 있고, 북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남한을 미 앞뒤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허리띠 쫄라매자 하다 지금 굶어 죽었어요. 너무 허리띠 쫄라매가지고. 남한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남한에 남아돈 1년에 음식 쓰레기가 16조입니다. 북한에 1조만 줘도요, 1조만 줘도 북한 먹는 문제는 해결돼 버립니다. 근데 남한에는 음식 쓰레기가 16조가 썩어 나와 있어요. 그거 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에 중간에 스톱! 유언장을 한번 안 써봐서 그래요. 유언장을 안 써봐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길을 가다가 스톱! 중간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한번 봐야 되면 내 동쪽으로 가고 있나 서쪽으로 가고 있나 살다가도 스톱! 중간에 서가지고 우리는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사랑하는 관계도 스톱! 우리는 나를 위해 사랑하나 그를 위해 사랑하나 그 단위가 우리는 하루밖에 못 산다 이 생각을 해야 돼. 그 단위가 우리는 하루밖에 살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해야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영락없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영락없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영락없이 죽습니다. 영락없이 죽고 영락공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락공원이 보니 한반도 평화 부분은 이제 우리 법무사도 9월 27일 날 한반도 평화제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법회를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새 계속 바쁜데, 지금 계획은 불교계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큰 행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되면은, 장소는 이미 이제 아시아드 줄 경기장, 거기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스탠드, 앉는 의자가 52,000석입니다. 52,000석 밑에까지 치면은 10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큰 곳이니까 한 8만 정도 모아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부산 불자들만 모으면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의미가 없어서 부산 불자는 한 반만 모으고 외부로부터 한 4만 명 이상 올 걸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버스가 1000대가 부산으로 들어갑니다. 1000대 버스가 들어와서 4만 명이 내리고 거기 들어가서 다 보고 나가려고 하면 이제 부산은 완전 마비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고 연구하는 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돈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그 행사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 1, 2, 3부로 좀 나눌 생각인데, 2부는 종교색 아예 없이 평화만 할 생각입니다. 종교색 아예 없이 평화만 하고, 거기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까지 끌어들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세계적인 평화론자들, 영상 메시지 이런 거 다 끌어들여서 60년 동안 총고리를 겨누고 살아가는 세상에 이 어처구니 없는 민족이 어디 있는가? 서로 참여하고 발언하고 화해해서 지금부터라도 문을 열어라. 그런 메시지를
지난번에 책락관선 왔다 가셨죠? 책락관선님은 이 메시지를 떠났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계획적인 분들이, 세계적인 분들, 넬슨 만델라라든지, 또는, 살아있는 분으로서 유일하게 세계 100대 유인에 들어간 분이, 미국 MIT의 촌스키 박사입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최고의, 현재는 살아있는 분이 제일 최고 지성으로 꼽히고, 최고 평화론자인데, 세계 유명한 학자들로부터 지구상에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사람을 100명을 꼽으시오. 그러니까 석가모니 예수 다 들어갔는데, 살아있는 사람 유일하게 촌스키 교수가 들어갔어요. 이제 거의 올해 87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한테 접촉을 이미 했는데, 원래 그러니 이제 남한, 북한, 중국 이쪽으로 와서 평화메시지를 전달하려고 3년 전에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하자마자 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뒤로 이분이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 연세 들면 그 부인이 빨리 돌아가시면 그런 현상이 있는 모양이라. 그 뒤로 모든 일을 다 접어버리고 안 하려고 그러신대. 하기도 싫어하시고, 하던 일 다 접어버리고. 그분이 유럽 쪽 이쪽 가가지고 미국 욕을 엄청나게 한분이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인데도 미국은 손도 못 댑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훌륭한 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 미국 가서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따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 메시지도 따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유엔 박리문 총장도 오거나 메시지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규모가 크게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부, 2부는 이제 아주 큰 문화 행사, 3부는 쪽은 이제 불교 행사 하는데, 불교 행사 하는 동안에 이제 멀리 온 사람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항상 팀별로 이제 버스 오면 버스를 어디 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시청 쪽으로 오는 길이 한 10군데 됩니다. 루트가 한 10개 되는데, 우리 사직운동장 여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구수동으로 들어오거나 만도로 넘어오거나. 거기서 버스 2개 딱 시동 꺼집으면 끝이야. 부산에 와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여간 신경 쓰인 일이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지 알 수가. 그리고 그 버스 천대가 3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사람들 싣고 가야 되는데, 대낮에 갔어요, 지금. 이러다가 대낮에, 기술이 있으면 차곡차곡 치아보면, 차가 들어가서 치아 아프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천천만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용팔이 오빠를 어떻게 데리고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용팔이 오빠하고, 또, 나윤승이라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재즈 가수로 최고 이름난, 우리나라 건대 출신인데, 그 사람이 강원도 아리랑 홍보 대사입니다. 그 사람은 3년치 지금 스케줄이 짜져가지고 1시간도 못 낸대요. 그런 사람도 한번 접촉을 좀 할까 생각 중이고. 어쨌든 이제 우리 불교가 앞장서가지고 60년 동안 우리는 총불을 겨누고 살면서 한국 경제, 남한도 살아가는데 북한 문제는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한국에 만약에 진짜로 북한이 남한 망하게 만들려면요, 육로로 한 10명을 보내고 소라 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나라 수가 바로 떠지고 그 다음날 돈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3일 안에 외국에서 투자했던 돈 싹 다, 가능한 돈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싸우면은. 그냥 선언석으로 멀리서 이제 연평도 포기하고 끝나고 이러면은 지켜보는데, 만약 땅끝을 실제 넘어가다 실제 넘어가가지고 국제전에 붙었다 이러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일주일에 붕괴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유형을 안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 하든 간에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면은 남북관계가 한국에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욕을 하고 막 북한을 몰아붙이다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이런 일관성 없이 선거 때만 되면 욕을 하고 선거 지나면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왜 우리는 이런 짓 하면서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냐 이 말이에요. 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서로 평화롭게 지나가면서 서로 공영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이제 우리가 또 불교 앞장서서 또 전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9월달 되면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던 짓이 뭔지 모르고 반성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동쪽으로 가야 했지만은 서쪽으로 가 있거나 남쪽이나 북쪽 엉뚱한 방향에 가 있기 일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려고 결혼했다가 연수 같은 사회가 됐다면은 중간에 멈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멈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거들을 하면 마음속 깊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들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긴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세상 모습 한 장이라도 한번 써봐요. 세상 모습 한 장이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써보라고. 해야 될 긴데 참 해야 될 긴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대답한다고 손해보고 너 대답조차도 안 하잖아. 될 리가 없어요. 잘 돼야 될 긴데. 참, 오늘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이런 기회도 드물어요. 이런 기회도 드무니까 저녁에 한번 저쪽 방에 가가지고 혼자서 머리 쳐갖고 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죽는데, 내 죽는다 생각하면 남편한테 무슨 글을 써야 될까? 그거를 쓰면은, 그럼 읽어봐요. 읽어보면 그게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는 여러분의 진심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을 미워하고 원망한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읽어보면은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내일 아침에 반찬 달라져야 돼요. 인사하는 방법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죠. 뭐 처사들이 빙글빙글 사는 서도 써야 돼. 저건 안 쓰고 말을 안 써야 되니까 야 내가 지금 반찬 달라고 생각하지. 반풀 때문에 소리요. 처사들 보면 저녁에 봐겠다. 내가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되고 한번 써봐야 돼. 세상에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많고 약도 많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약 처방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될 긴데 승부하십시오.